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된 분들이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몇백 명 이상 단위로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뵙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반갑고요. 각자 현재 계신 곳에서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저는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고 아직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실제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뉴스킨 비즈니스 어떤 좀 기본 개념적인 부분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체적인 좀 구조나 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26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32살이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와서 뉴스킨을 처음 알아봤던 또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장 잘했던 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쵸? 지금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시간이란 시간 지나가고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어가는 게 있으시길 바라는데, 저는 이제 또 드릴 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의 마음이 과연 이 1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고 들으시는가, 아니면 그냥 또 흘려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투자한 시간 좀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 올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살에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1년간 재수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남자들 피할 수 없는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는 군대 빡센 데 가자라는 생각으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2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선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를 바로 복학하기는 싫었어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해외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했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저희는 스쿠버를 배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로 날아가요. 저는 뉴스킨 외에도 스킨스쿠버 강사라고 하는 프리랜서 잡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호주에 가서 1년간 호주에서 외국 생활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뭔가 내 인생의 첫 도전과 같은 느낌이었고, 군대 전역하고 어린 나이에 100만 원 딱 들고 외국으로 날아갑니다.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저의 시야를 넓게 해주고 뭔가 저의 이 생각의 폭을 키워준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나라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외국에서 1년간 살아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손톱만한 나라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자리 잡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야, 세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생각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내가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누비면서 살면 안 되나? 꼭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그 안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킨스쿠버를 마음껏 하면서 페이도 괜찮고 뭔가 이 드넓은 이 자연 속에서 뭔가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을 취업했을 때의 삶을 상상해 보니까 지금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제가 그래서 호주에 진짜 눌러 앉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워홀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공부에 뜻이 있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냥 선배들 모습 보면 뻔하잖아요. 그런 삶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고 나는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다시 호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쯤 뉴스킨 사업을 제가 대학교 동기인 저의 친구로부터 전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처음 뉴스킨을 전달받았을 때 저는 뉴스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용어 자체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보니까 의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한번 와봤어요. 도대체 뭐라 하나. 와서 한번 들어본 거죠. 근데 나름대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왔다면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14년 10월이었어요. 강의를 한 번 들었는데 사실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판단을 잘했던 게 뭐냐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한 번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어차피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무언가를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새로운 걸 또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잘 알아본 끝에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 사업을 제가 잘 해내기만 한다면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 뉴스킨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이해가 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뉴스킨이 뭘 하는 일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나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면서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멋진 일인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과연 사회 경험 한 번 없는 26살짜리 대학생이 그것도 남자가 혼자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랑 비교해봤어요. 저는 뉴스킨 안 했으면 어차피 직장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스킨스쿠버 하는 삶을 원해요. 그런 삶을 제가 원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이라는 곳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왜냐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 페이도 그곳에서 정해주고 그곳 직장이라는 곳 안에서 통제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이 일을 열심히 해낸다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열심히 할 거면 여기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듣게 된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선택이 더 중요해? 노력이 더 중요하지. 그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고 고생해서 도착을 할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구가 자전거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선택한 사람은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는 훨씬 빠른 거죠. 노력은 모든 성공에서 기본이지만 어느 선택 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뉴스킨 사업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나마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도구와 일로 그 삶을 진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뉴스킨은 그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뉴스킨 사업이 무조건 정답이고 이거밖에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사는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굉장히 멋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맞아 들어가야겠죠. 잘 들어보신다면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뉴스킨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뉴스킨 사업은 유통 사업이에요. 결국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이 유통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일반적인 유통은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간, 포인터가 안 되나요? 되나요? 포인터가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일반적인 유통은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갈 때 굉장히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광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연예인을 써서 어떤 시간대에 광고를 한번 제대로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유통 단계와 광고가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품질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가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거품들이 붙어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화된 유통이 바로 이런 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위의 유통에서 한 단계 발전한 유통이거든요. 이런 유통 채널에서 여러분들 물건 구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요, 좀 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제품이어도. 그 이유가 왜 싼 거냐면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위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쳐서 오지만 이 유통은요, 굉장히 유통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거예요. TV 홈쇼핑도 TV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의 총판을 두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로 싸줘 버리잖아요. 이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총판이에요. 일반 구멍가게보다 유통 과정이 훨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직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유통도 피할 수 없는 건 광고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다 한들 그걸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광고라고 하는 그 마케팅 방법을 선택을 하죠.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은 다 누가 지불하는 돈인가요? 결국은 다 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면 광고까지도 없애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과정도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요. 그럼 중간에 쓸데없이 거품들이 많이 빠지겠죠. 여기서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나요? 품질은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아무리 기업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알아야 쓸 텐데 뉴스킨은 광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요, 기업 주도형 유통입니다. 유통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의 주체를 소비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여러분들이 뉴스킨 제품에 대한 판권을 쥐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뉴스킨 본사에서 광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비자시고 저도 소비자인데 원하시면 제품만 쓰셔도 돼요. 근데 제품 쓰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입소문으로 한번 주변에 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러분들로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회사 매출은 올라간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내가 광고한 거랑 다름이 없죠? 나한테 광고비를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었어요. 너무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중에 백화점에 있는 제품보다 뉴스킨 제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원가 자체를 훨씬 높일 수가 있구나. 너네 제품이 상대적으로 뭐 샤넬 이런 좋은 그 브랜드, 명성 있는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가격은 저렴한데 어떻게 원가가 더 높을 수가 있어? 이런 유통 채널을 선택했기 가능한 거구나. 이걸 제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사실 많은 제품들을 소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판권 자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뉴스킨은 회사 자체가 광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만 광고가 되는 그런 유통 마케팅을 선택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뉴스킨 사업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네, 이 세상에. 맞죠? 나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뉴스킨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네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국은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결국은 판매 아니야? 영업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뉴스킨 제품을 많이 팔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막혔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뉴스킨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영업이잖아. 만약에 제가 뉴스킨이 영업으로 이해가 됐다면 전 뉴스킨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재수까지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교를 스탑하고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스킨이 영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게 정확히 이해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무리 뉴스킨이 뭐 괜찮은 일 같고 회사도 좋은 것 같고 해도요. 이 일이 단순 화장품 파는 영업처럼 느껴진다면 이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킨이 왜 사업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오늘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시 하나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반적으로 영업이라고 하면 나로부터 파생하는 유통망,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기업에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유통망을 만들어주는 영업사원일 뿐이죠.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킨이 왜 사업이 되냐면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 나의 유통망과 시스템이 결국은 내 거여야 돼요. 내 소유일 때 그게 결국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업과 사업을 구분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예입니다. 자, 백다방이라고 하는 가게 아시죠? 백다방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커피를 하루에 100잔 팔면 한 달에는 3,000잔을 파는 거예요. 한 달에. 자, 근데 이 백다방 오너가 누군가요? 백종원이죠.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백다방을 500개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의 백다방에서 커피가 100잔씩 팔려 나간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150만 잔을 한번 팔아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봤더니 50년 걸립니다. 백종원이 한 달 동안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백다방 사장님은 50년을 해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백다방 사장님은요, 가게에서 커피를 파는 자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게 하나를 잘 운영하는 선에서 끝나죠. 근데 백종원이란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500개의 백다방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다방이 백종원이 굳이 개입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끔 이미 시스템화를 시켜놨어요. 여기 설릉에도 백다방이 있거든요. 저는 궁금해요. 과연 백종원이 여길 한 번이라도 와봤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백종원이 지금부터 뭐 해외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설릉에 있는 백다방은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여기 있는 백다방이 잘 돌아가면 이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게 돼 있죠?
백종원에게 들어가게 돼 있죠. 야, 이래서 백종원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구나. 결국은 우리나라의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사람은 결국은 다 백종원의 소유네. 근데 백종원은 커피를 팔지 않아요. 그럼 백종원은 커피를 팔지 않는데 엄청난 매출을 올리죠. 백종원은 커피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가 팔려나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500명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500명의 백다방 대리점 사장님들의 시간을 활용하고 그들이 일하는 결과물을 백종원이 수입과 연결시켜버렸잖아요. 아, 이게 비즈니스구나.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놓을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소유권, 지분 자체가 나한테 있을 때 비즈니스라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간 하실 거예요. 저는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동 수입이냐 권리 수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노동 수입은요,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면 수입은 제로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수입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왼쪽 구조에서는요, 시간을 들이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같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오른쪽의 구조는요,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권리 수입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 권리로 권리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5% 미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5% 이상의 사람들은 이 왼쪽 형태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수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삶을 사는 구조와 형태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 형태의 수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입은 반드시 나의 자산이 있을 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서장훈 아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농구 선수일 땐 노동 수입이었어요. 농구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농구 선수를 끝내고 은퇴하고 건물주가 됐습니다. 강남에 홍대에 서장훈 건물이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서장훈이 월세를 받습니다. 매달 몇 억대의 월세를 받아요. 자, 이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죠? 본인이 소유한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달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이런 형태의 수입을 권리 수입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는데 앞에 있는 여성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2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래에 내 남편이 얼마 정도 수입을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500은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수입이 300이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00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수입의 크기도 중요했지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건물에서 들어오는 300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인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수입을 갖고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은 백종원 같은 사람도 벌고 있어요. 백종원은요, 이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다 백종원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깔아놨습니다. 각각의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받아요. 이 백종원도 그러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올까요? 당연하죠. 백종원이 외국에 나가서 5년 정도 놀기만 해도 백종원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 이유는 백종원이 이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의 오너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프랜차이즈가 본인이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매달 일정분의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게끔 이미 시스템과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종원에게 당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종원이 뭐라 대답할까요?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다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프랜차이즈 대리점, 그리고 그 대리점들에서 음식 먹는 소비자들, 고객들, 그게 다 결국은 백종원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형태의 수입입니다. 장범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슈퍼스타 K라는 프로에 나와서 떴죠. 자, 이 친구가 이 박명수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굳이 나갈 필요가 없대요. 왜요? 방송에 안 나와도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사람들이 계속 들어준다.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굳이 TV에 나올 필요가 없다. 자, 이 장범준은 본인이 작곡한 노래 때문에 매달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지금 봄이죠. 이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거고 장범준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 노래가 본인이 작곡한 노래가 완성되고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범준은 이 저작권료를 가지고 또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에선 또 월세가 들어오겠죠. 자,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들이는 시간이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자산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스펙을 올려서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을까? 월급을 많이 받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크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들의 수입 구조가 부러우세요? 이런 수입 구조가 부럽다면 이들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 작가는요, 이 책 때문에 일주일에 60억의 인쇄 수익을 번다고 해요.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이 해리포터라는 책 때문에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책을 쓰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책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엄청나게 많은 인쇄 수입을 벌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자산은 바로 이 책이 될 겁니다. 본인이 쓴 책이니까 본인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있고 소유권 자체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벌고 있는 수입을 벌고 싶으신가요? 진짜로 그걸 원하신다면 제 강의가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뉴스킨 사업이 이들이 버는 수입 형태와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킨이 이런 사람들이 벌고 있는 수입과 같은 형태의 수입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뉴스킨 사업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권리 수입이라는 건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그럼 뉴스킨도 자산이 있어야 권리 수입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뭘 하는 걸까요? 같이 작곡하나요? 아니면 건물을 짓나요? 우리가 뭐 노래를 만들어요? 아니요. 뉴스킨은요, 앞에 나왔던 백종원과 같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가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